안녕하세요. 배명중학교에서 야구 선수들 지도하고 있는 천항욱입니다. 보통 야구 선수들은 야구가 재미있어서 야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야구가 왜 재미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야구의 속성이 놀이입니다. 놀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야구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데 그 재미 때문에 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야구 선수의 삶으로 뛰어들게 되죠. 재미를 느끼는 것과 재능이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일입니다. 재미가 여러분들의 아주 긴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보장하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야구 선수로서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학생 선수를 둘러싼 그 환경을 좀 살펴봅시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일반적으로 학생 선수가 1000명 정도 됩니다. 야구 선수만. 작년에는 1200명이었어요. 야구 선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1000명의 선수 중에 프로야구에 110명이 진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 프로야구 110명을 고등학교 3학년 1000명 중에서 뽑는 건 아니고요. 독립구단, 대학야구 선수 모든 선수들 중에 100명만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죠. 모든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 선수 다음에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흔히 인서울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수도권 대학에 81명 선발했습니다. 100명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수도권 대학도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한 100명 진학합니다. 그 다음 전문대학이죠. 적게는 200명에서 300명까지 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교야구 선수 1000명 중에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 고3 이후에 뭘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집니다. 문제는 이 500명하고 600명 사이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 학생들이죠. 400명에서 500명 정도는 본인이 아무리 야구를 희망해도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3까지는 야구를 하는 게 어떤 학생들도 어렵진 않아요. 다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야구를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그만두는 학생들을 진로 전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강제적으로 진로 전환의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야구와 동시에 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야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좀 해봤는데요. 1군 선수가 2월 기준 28명입니다. 2군 선수가 39명입니다. 3군이 20명, 부상 재활군이 6명, 군입대해 있는 선수가 15명 있습니다. 총 선수가 지금 10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28명 안에 엔트리에 들어서 TV에 나오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일 텐데요. 이 1000명에 대한 확률로 나누면 1군 프로야구 주전 선수가 될 확률이 0.68%가 됩니다. 1000명 중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선수는 7명뿐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학야구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수도권 대학 100명 정도 선발한다 그랬는데요. 50%는 투수를 선발합니다. 10%는 포수고요. 나머지 40%는 야수가 되겠습니다. 나는 프로에 지명받지 못하면 인서울대학 진학해보겠어. 그렇게 돼도 쉽지 않은 게 내 포지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확률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야수로 가게 되면 특별히 대학에서 더 선호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유격수와 중견수를 더 많이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뛰고 있느냐가 사실은 대학을 지원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4년제 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것이거든요. 체육학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복수 전공을 통해서 다른 공부를 해서 다른 진로를 타진해 볼 수도 있고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그 안에는 진로 전환을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에 가면 110명 중에 7명 정도 나머지 지명받았지만 뛰지 못하게 되는 한 100명 정도도 결국은 진로 전환을 준비해야 되고 4년제 대학을 가게 돼도 진로 전환을 준비해야 되고 전문대도 2년 뒤에
대부분 지명받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진로 전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고3 시점이 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진로 전환이라는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때 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다른 종류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반면에 그 진로 전환을 준비하지 않고 있던 많은 선수들이 평생을 20년 동안 야구만 할 수 있게 키워온 학생들이 야구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구판 주변을 계속 맴돌게 되죠. 야구판 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자리에는 이미 전문가들, 검증받은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로 전환을 적절하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모든 선수들이. 진로 전환에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프로가 되지 않았을 때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4년제 대학에 가면 4년 동안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어요. 다른 걸 공부하고 배워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많이 주어집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고교야구 선수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들 프로에 갈 거예요. 그 중에 나머지 선수들 중에 200명, 4년제 대학을 가는데 그 중에 100명 정도가 인서울 진학하게 됩니다. 수도권대라고 하죠. 제일 잘하는 선수를 100명 데리고 갔어요, 프로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선수들 100명 정도의 기량이 과연 의미 있는 차이가 있겠느냐, 야구 실력이. 101위부터 200위 정도의 선수들이 기량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겠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체육 특기자로 진학할 건데 야구 기량의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없다고요. 제일 잘하는 애들 100명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입시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반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에는 학생들의 성적, 출결이 반영이 되죠. 모든 선수들이 출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35일 이내에서 다 시합 출전을 하고 나니까 출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럼 결국은 기량의 차이가 없고 출결에도 차이가 없으면 내신 성적이 큰 의미를 갖게 되는 입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프로가 될 때는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인서울 4년제 대학을 가야 되겠어, 지방 4년제 대학이라도 가야 되겠어 생각하는 순간 이 성적이 아주 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교 야구계의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이 뭐냐 하면 프로 구단에서 고3 선수들을 주로 선발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고3이 지나고 나면 사실상 프로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선수들은 고3까지 나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돼요. 우리나라의 고3 야구 선수들은 모두가 다 야구에 올인합니다. 아무도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축구와 다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내신 성적은 보통 6등급 이하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입시와 관련 지어서 학생부 중에 성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더라 얘기를 우리가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나를 둘러싼 모든 선수들이, 고교야구 선수들은 공부 안 해. 다 7, 8등급이야. 조금 잘하는 애가 6등급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입시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갖고 있는 성적을 상대적으로 내가 높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내 경쟁자들이 야구 실력이 나하고 비슷해요. 출결도 비슷해요. 성적이 내가 조금만 앞서주면, 남들이 7, 8등급 할 때 내가 5등급, 6등급 하면 내가 입시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해요. 조금만 노력하고 여러분들 수행평가하고 시험 볼 때 한 문제만 더 풀어도 5등급, 6등급 쉽게 할 수 있습니다. 5등급, 6등급이 쉽게 된다는 얘기는 입시가 남들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야구를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야구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나질 않아요.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조금만 투자하면
내가 건져낼 것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얼개로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싼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환경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4년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체육 관련 전공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체육 특기자를 선발하는 모든 학과들이 체육 관련 전공에 되어 있는데 저는 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대학에 가서 체육 관련 전공은 갑자기 공부가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대학에 가서 체육학 관련 과목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고등학교까지 수준의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 대학에 와서 체육학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참 그 상위 과목인 대학의 체육학 관련 과목들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다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고3까지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체육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또 생깁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최소한의 학습은, 최소한의 학업 역량은 담보를 하고 대학으로 넘어와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게 다가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양해서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교 과정에서의 공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수월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말처럼 이렇게 쉽게 하고 공부가 필요해,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건 그런 환경이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 외에는, 학교 공부 외에는 할 게 다른 것이 없는가?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있어요. 다중지능 이론을 주창한 교수입니다. 다중지능 이론. 이 다중지능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인간에는 12개 이상의 지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특별히 유전적으로 잘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2개 또는 3개의 지능을 조화해서 그 지능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3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 정체성이 결정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만의 역할을 찾아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론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스포츠 선수로서, 야구 선수로서 신체 활동, 운동이라는 역량에 대해서는 대단히 발달시켜 놨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역량을 조합하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다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 조합되는 역량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부 역량이 뛰어나서 쉽게 학습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소리에 대단히 뛰어난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대단히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학생들도 있고 글과 말로써 자기를 잘 표현하는 학생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원리, 이치를 잘 추적하는 철학적 역량을 가진 학생도 있습니다. 아주 자연 친화적인 역량을 가진 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역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달시켜온 이 운동 역량과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본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게 꼭 공부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아주 많은 학생들이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진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운동이라는 역량에 또다시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역량을 빨리 찾아내서 그걸 발달시키고 2개를 조화롭게 결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새로운 풍성한 삶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버거운 학생들은 야구를 제외한 다른 지능, 내가 타고난 다른 소질을 찾아보는 과정으로서 중고교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진다면 빠르게 그거를 역량을 함양시켜야 되겠다. 일종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취미 활동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른 취미들도 아주 심도 있게 할 때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가 아주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진로가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내가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야구 외에 어떤 역량이 있는가를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다중지능 이론, 그래서 내가 어떤 지능이 더 많이 발달되게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지능이 더 많이 발달되게 살아왔는가 검사할 수 있는 심리검사 사이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를 하나씩 더 탐색하는 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듀얼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야구하세요. 다만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진로 전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진로 전환을 수월하게 헤쳐나가려면 야구 외에 다른 역량을 하나 더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 얘기였고요. 야구 외에 하나 더 다른 역량을 키우는 게 비단 우리만의 현상인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북미나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우리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 있었어요. 스포츠 선수로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응하기 어려운 인재들이 계속 육성되고 있어서 그때부터 국가에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이런 소중한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의 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시작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듀얼 커리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듀얼은 이중이고 커리어는 이중 경력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 하고 있는 스포츠 외에 다른 경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미 그 개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에서 역량을 쏟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감안하고 있으나 아직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여서 듀얼 커리어 육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생과 학부모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듀얼 커리어 육성에 대한 공감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이 듀얼 커리어에 더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얼 커리어가 있다는 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듀얼 커리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회에서는 우리 학생 선수들이 바람직한 선수로 또는 학생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몇몇의 전문가 선생님들은 학생 선수 진로 진학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회의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손쉽게 상담 신청하거나 저희들 만나실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종목도 적어주시고 관심 있는 진로, 진학 분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 다해서 상담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배명중학교 야구부장 천항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